수능특강 오늘 이제 세 번째 3강 부분입니다. 공부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보니까 수능특강 책을 이제 폈다는 사람도 있고요.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아시죠? 뭐 어떤 사람은 수능특강 이미 다 풀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아직 수능특강 책을 보지도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도 거의 다 못 푼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앞부분 파트인데도 설마 여기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원래 계획상으로는 5월 한 말 6월쯤 해서 수능 완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선생님 저번에 수능특강 검토도 저번에 했었고 수능 완성 검토도 선생님 요번 방학 동안에 했었거든요. 그 EBS에서 이제 의뢰가 와서. 근데 어쨌든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은 쭉 줄기차게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미뤄두시면 안 돼요. 알았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한마디 좀 보고 넘어갈까요? 자, 볼게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자.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생각하라.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세요? 누구지? 되게 유명한 농구선수죠. 했던 중에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멈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작년에도 고3, 작년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하는 뭐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쉬운 거는 잘 하려고 하는데, 뭔가 어렵거나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만났을 때,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늘지 않거든요.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면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좀 이렇게 가면 좋을까에 대한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우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계약이 미뤄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루하루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생각들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시조 파트를 해나갈 예정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세요? 구지가 기억나죠? 집단가요.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있었죠? 이규보의 꽃샘 바람이 있었죠. 그죠? 꽃샘 추위라고 볼 수 있는 꽃샘 바람. 그래서 어떤 꽃이 피는 걸 샘내는 바람의 어떤 통념을 비판한, 사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지난번에 동동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동동 고요가요라고 말씀드렸고 각각의 월마다 제일 중요한 소재가 하나씩 있다는 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습하시고요. EBS 저번에 책을 보니까요, 구조가 3, 4, 5강을 지금 시조로 다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시가 3강은 평시조 3개를 묶어놓은 것 같고요. 4강은 이걸 묶어놓은 연시조를 묶어놓은 것 같고 5강은 사설시조 2편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강과 또 잠시 후에 4강 잠깐 강의할 거고 5강도 짧게 좀 강의를 해볼 예정이니까 시조 잘 정리하십시다. 알았죠? 시조 절대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수능에서 시조와 가사는 필수. 그리고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 그 설문조사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연계율이 체감상 제일 높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시조와 가사라고 하는 고전시가 파트였어요. 고전문학 파트. 왜냐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공부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시는 배운 게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시조 정리할 때 절대 명심하셔야 될 거, 대충 보지 마세요. 알았죠? 좀 꼼꼼하게 보세요. 공부할 때. 내신을 준비하는 거라면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내신이 아니라 뭐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문제 풀 때는 뭐 제일 마지막 줄이 중요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얘기했지만 지금은 공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이것저것 함께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열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기 부분에서 정리할 게 있죠. 자, 시적 배경이란 화재의 정서를 유발하는 시간적, 공간적 환경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소재들까지.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요 배경, 얘가 중요한 것 같죠? 배경에 대한 걸 언급하는 것 같은데 배경이 무슨 역할을 하니? 정서를 유발한다. 그리고 화자와 분리된 채 객관적인 모습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객관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러한 시적 배경이 주관에 따라 변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아름다운 경치가 물론 있지만 이것들을 화자가 일부러 슬픈 것처럼 표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자가 친화감을 느끼게 되는 것, 네 번째는 화자와 동일시된 존재를 느끼게 된다는 것. 일종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친화감을 느낀다는 것들은 나와 통하고 있다는 거니까 약간 감정이입 같은 것들이 여러분 좀 생각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화자가 동일시되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자와 상반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정도의 모습이 이 배경이라는 것들이 고전 시가에서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니까 약간 객관적 상가물에 대한 설명 같기도 해요. 근데 뭐 배경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가물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와 약간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를 볼 때에는 그냥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시를 보는 게 문제 풀이에서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부 차원에서는 일단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드릴 수 있는 건 다 정리해드릴 거니까 머릿속에 한번 잘 담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요. 이존현 씨의 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존현 씨의 시는요. 고려 말에 지어진 시예요. 그리고 이 시 되게 유명한 시인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평가원에서 2번이나 나왔던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안 되는 시라는 거죠. 내신 시험을 해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자 보시죠.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의 삼경인지 일지춘심을 자귀에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느라.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요. 그렇죠? 잠 못 들어 한다는 포인트.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룬다는 건 뭔가 잠을 못 이룰 만한 일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밑에 봤더니 다정이란 말 나와요. 여러분 이 다정이란 말은 뭐냐면 다정하다 뭐 이런 게 아니면 생각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우리가 다정가라고도 해요. 다정가라고도. 자, 그런데 첫 번째 볼게요. 어떤 생각이 많을까?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 늘 말씀드리죠. 이화는 무슨 색? 흰색. 언제 핀다고요? 보통 봄. 기억나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도화, 행화 뭐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약간 그런 계절감을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는 봄을 상징하는 시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하의 삼경이다. 삼경이라고 하는 거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얘기하는 거라서 은하의 삼경, 은하수 얘기하는 거니까 은하수가 보인다라는 건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배경 자체가 봄이다 그리고 밤이다 이걸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드라마에 봄밤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는 정혜인 씨가 나왔던 선생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화의 월백하고 백자가 여러분 흰색이잖아요. 이화 아세요 여러분? 이화 무슨 색인지? 백꽃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하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뭔지 보이세요? 이거 전부 다 시각적인 이미지가 들어있는 일종의 색채 이미지를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색채 보이세요? 색채 아셨죠? 색채 이미지 갖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색채적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지춘심, 춘심이니까 뭐 봄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봄의 마음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종의 사랑의 마음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규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규가 두견세 얘기한다 그러면 그 교재에 나오면 써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어떤 자규 혹은 뭐 소적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이 새는요 보고서 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선생님 예전에 대학 때 배웠던 그 기억으로는 이 두견새가 굉장히 작은 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무 위에 있는 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새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를 다 써서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려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두견새가 알 수 있겠냐마는 걔 알 수 있겠냐? 모를 텐데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뭐 다른 의미도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해석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얘가 알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많은 나도 병인양에서 잠 못 들어해. 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요. 이런 것 같아요. 한편 해석할 때 두견새가 이 사랑의 마음을 걔도 아는 것 같다. 그런데 걔도 알아서 이렇게 우는 것 같은데 나 역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잠 못 들어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도라는 말 때문에 보통 선생님들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런저런 강의를 다 들어보고 다른 책자를 찾아봤을 때 거기서 나온 몇몇 선생님들 견해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다정도라는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러한 춘심의 마음을 자규가 알고 있더라. 그런데 그러한 춘심의 마음 때문에 이 자규가 막 울고 있잖아요. 근데 나 역시도 이런 생각이 많아서 이런 생각이 많은 것이 병 같아. 그래서 나도 잠 못 들어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나도, 그러니까 다정도라고 했으니까 나 역시도 자규처럼 잠 못 들어 울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자규가 알야마는이라는 부분을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걔가 알겠어? 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걔 알고 있겠지. 걔도 알겠지. 근데 나 역시도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명확한 해석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아마 모를걸? 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워낙 이제 고전 시가기 때문에 써있는 말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서 정확하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봄밤이라고 하는 거에 이 흰색 막 하얗고요. 분위기가 되게 뭐랄까 달빛 쫙 내지는데 막 배꽃 피어있고 은하수가 막 쫙 해서 되게 아름다운 일종의 약간 조금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서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 잠 못 들어가는 화자의 모습을 통하면서 오히려 애상적인 분위기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시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조년 씨의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러한 풍경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잠 못 들어 해요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줄은 우리가 선경의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얘는 나중에 감정을 노래한 후정이다라고 설명해서 어떠한 문제집 보니까 이 가번 시를 선경 후정이라고 설명한 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죠? 봄밤의 애상감 정도로 보면 주제는 간단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시조니까 화자, 상황, 정서라고 정리하는 것보다 이 정도 정리하게 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죠. 이해가셨죠? 여기까지요? 첫 번째 시예요. 두 번째 시요. 심해 흐르는 고래에 바위 지켜서 초당 삼고 여러분 잘 보셔요.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바위를 지켜서 초당을 삼았대요. 초당이라고 우리가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집은 아니죠. 일종의 소박한 집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내, 바위, 달, 구름 이 네 가지 것들을 합치게 되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소박한 집을 어디에 지은 거예요? 자연 속에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지어놓고 뭐 하냐면 달 아래 밭을 갈아요. 일종의 노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게 기분 좋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일종의 풍류를 즐기는 모습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소박한 집을 짓고 노동도 하면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의 노동이라는 건 플러스가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그리고 달 아래에서 밭을 갈잖아요. 누가 밤에 밭을 갈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마이너스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그냥 여유를 즐기는 그 속에서 느끼는 그냥 소소한 일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농사일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일종의 여유를 지닌 모습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건고는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나에게 이르기를 함께 늙자. 우리 함께 늙지 않겠니? 라고 나한테 제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함께 늙자! 라고 누가 한 거예요? 건곤이 한 거죠. 그렇죠? 그냥 하늘과 땅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니까 뒤에 여러분들 그 문제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인용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다른 문제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활용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건곤, 즉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이 나한테 함께 늙자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내가 했겠죠. 화자가 자연 속에서 그래 나는 이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 라고 혼잣말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아니면 자연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자연이 나한테 뭔가 얘기한 것처럼 반대로 돌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전도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면서 자연이 날 좋아서 나와 함께 살자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야.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너 여기 왜 살아? 자연이 나한테 살지. 약간 이런 거라고 지금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연 속에서 함께 늙어가면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무라일체, 자연과의 친화, 뭐 자연과의 일체가 뭐 자연 친화죠. 이런 말들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번과 나번은 전부 다 뭐 자연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가번에서의 자연은 자연 속에서 풍류나 즐거움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애상감, 슬픔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면, 밑에는 그 똑같은 풍경을 통해서 어떤 풍류, 어떤 여유로움, 뭐 자연과 하나 된 삶, 이런 걸 노래하고 있는 게 이 시라고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번 문제 보니까 사실 문제를 풀어줄까 하다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문제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자, 가볼게요. 이화와 은하는 공간적 환경을 구성한 동시에, 아까 얘기했었죠. 시간적 환경을 구성, 아까 이화라는 게 아까 내가 봄이라고 얘기했었고, 여기는 밤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봄, 밤에 내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떤 시간을 지금 함께 보여주고 있는, 밖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봄밤의 어떤 정원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공간적 환경과 시간적 환경이 동시에 했다는 것들은 크게 틀린 거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답은 아마도 1번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자규가 일티춘심을 완화한 소재로서 시적 배경에 구사하는 친화감 느끼는 대상이다. 화자가 친화감을 느끼는 대상이 자규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친화감을 느끼는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야마는, 근데 알야마는이라는 게 모를 수도 있다, 아까 모를 텐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약간 모호함이 있긴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일티춘심을 완화하는 소재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이걸 좀 더 부각하는, 좀 더 이렇게 나와 그 화자의 감정을 좀 더 이렇게 심화시켜주는 약간 그런 거라 보기 더 맞겠네요. 다음 세 번째는 신해와 바위가 주관에 따라 변형되어서 화자와 동일시된 존재. 신해와 바위는 화자와 동일시된다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죠. 이 말이 틀렸네요. 다음 네 번째, 구름과 광고는 화자와 분리된 채 객관의 모습으로 존재했다. 분리되지 않았죠. 그렇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다섯 번째, 밤비는 화자와 상반 성격을 지닌 소재. 밤비가 다음 좀 이따 해야 되니까 좀 더 하고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다음 두 번째 할게요. 가와 나까지 설명했으니까 바로 보도록 할 건데, 가는 명령 본 적 없죠. 가 어디에 명령 있었죠? 명령이면 있을 수 없죠. 그죠? 자, 두 번째, 나의 반어가 있냐? 나에서 지금 반어가 되려면 이런 거죠. 나한테 얘기를 함께 늙자 하더라.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반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인용의 방식,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함께 늙자라고 얘가 얘기했다라고 지금 한 거니까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라고 보는 건 틀린 게 아니겠네요. 그럼 답은 3번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와는 뭐 청각적 이미지, 가는 있었죠. 왜냐하면 아까 자규라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청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시내 흐르는 걸, 뭐 시내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다 맞다선 치더라도 안타까움은 아니에요. 그쵸? 다음 마지막 5번이요. 밝음과 어둠의 대비 같은 경우에는 가번은 있었죠. 왜냐하면 밤이었고요. 달이 떴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애상감 부각하는 거, 가번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나번 자체는 말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5번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번 시 가도록 하죠. 다번 시는 홍랑의 시인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건 아시죠? 일단 보기부터 읽을게요. 상대 남성을 그리워하는 연모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신문상의 이유로 혼인을 통해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 이별 전제로 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수업 때 설명했었는데, 기생들은 양반들과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당초요. 그냥 기생들 양반들과 함께 놀면서도 이것이 끝날 거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분상에 일단 차이가 있잖아요. 신분상의 차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날 좀 바라봐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안 될 걸 알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신문상의 이유로 이별을 전제로 하는 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 얘기하면서 이어오길 원해요. 하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자는 처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요한 거는 보세요. 홍랑이라고 이 랑자가 나오게 되면 기생인데, 뭐 홍랑, 기해랑 그다음에 뭐 황진이 다 기생 중에 하나죠. 이 세 사람이 쓰는 게 제일 잘 나오는데, 기생들의 특징은
사랑을 노래하긴 하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서 늘 그 사랑이라는 게 이별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 이별의 결과 그리움을 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답원시에서 맷버들 가지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그러면 뭐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늘 나오죠. 도치라고요. 왜냐하면 님에게 보내노라 나오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맷버들 가지를 꺾어 보냈대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서 누구 생각해달라고요? 내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화자에 뭐라 볼 수 있는 거죠? 분신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어진 상황이에요. 이미 님은 올라갔고요. 근데 헤어진 상황에서 님한테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맷버들을 꺾어갖고 이거를 잘, 이 가리라는 게 뭐 좀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좋은 것만 골라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정성을 뜻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님의 손에 보냈어요. 자신은 창밖에, 자, 창밖이라는 단어. 이 EBS에서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하고 있냐면 창밖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거리감 두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생들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 밖에다가라도 날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생들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좀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리감이래요. 창 밖에 심어두고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이 작품은 단순하게 그리움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밤비에 세입이 나거든. 자, 이 세입은 이 맷버들이 이렇게 해서 보냈을 때 세입이 난다? 그러면 이 맷버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세입이잖아요. 얘 역시도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맷버들 가지를 꺾어 보냈는데 이 맷버들 가지가 그대로 죽어버리면 내 사랑도 끝나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보내놓고 여기서 세입이 날 거예요. 즉 내 사랑은 계속해서 피어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거든 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일단 시험에서는 도치 정도 나올 수 있겠고요. 화자의 분신으로 상징되는 예를 나올 수 있겠고 최근 뭐 수능 특강이나 다른 교재에서도 이 창밖이라는 소재를 거리감을 두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 일종의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시만 나왔을 때는 몰라요. 보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기로 이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내놓고 우리의 사랑이 끊기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원하는 거니까 일종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죠?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임에 대한 사랑의 지속을 염원하는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시들이고요. 지금 현재 설명드린 것들만 좀 다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뭐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물론 핵심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3번 문제인 것 같아요. 넘어가고, 여기 부분이요. 자, 달 밤비는 시간의 환경을 구성해서 화자와 상반의 성격을, 그러니까 밤비가 화자와 상반의 성격을 지닌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이 밤이라고 하는 건,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더 자라게 만들죠. 그러니까 세입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때 밤비라는 건 어떤 마이너스라고 해석하는 책도 간혹 있어요. 이런 시련 속에서도 이것이 피어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그렇게 보기 좀 약간 애매한 면이 있고요.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냥 비가 내리면 그 결과 맷버들 가지 속에 얘가 피어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얘를 피어나게 만드는 소재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상반되었다라는 말 자체는 좀 짐작해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맷버들을 골라 꺾어서 보내는 것들은 남성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다. 뭐 틀만 아니겠네요. 두 번째, 창밖이라는 설정은 님과 거리를 두는 것을 설명했었죠. 다음, 심어두고 보쇼쇼라는 부분은 자신을 바라봐주길 바라는 소망이다라는 거 틀리지 않은 거고요. 네 번째, 세입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에서 애정과 지속되는 것들도 크게 어렵지 않은 거겠고요. 마지막 5번이요. 날인가 여겨주소서에서 인과 이별을 다짐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싫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란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되셨어요? 자, 지금 우리 시조에 대한 거 간단히 봤는데요. 지금까지 평시조에 가는 거 맞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시조에 대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